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기계제작법 9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자, 가공물, 미디어, 가공액 등을 통 속에 혼합하여 회전시킴으로써 깨끗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는 특수가공법. 요거 이제 배럴 가공이죠. 배럴 가공이 미디어, 연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럴 가공, 이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92번입니다. 자, 펀칭 문제네요. 자, 전단력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림, 요 펀칭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 주황 색깔에 있는 요 면적, 요게 아니라 요 연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면적. 요 원통의 연면적. 그래서 파이 dt, 요게 이제 연면적이 되겠고, 그리고 요 지금 전단 능력이 25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쭉 계산을 해보시면은 3770N, 답은 3.77kN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93번입니다. 절삭집의 형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 요거는 유동형이에요. 플로우 타입, 답은 2번입니다. 자, 94번입니다. 자, 라이저의 역할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답은 4번인데요. 냉각도에 따른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요거는 이제 라이저의 역할이라고는 이제 보기 힘들고, 냉각도에 따른 균열이 발생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냉각을 서서히 한다든지, 뭐 이제 주형 판, 주형 있죠, 주형을 조금 특수한 재질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역할은 아닙니다. 나머지 수축으로 인한 쇳물 부족 보충, 요게 이제 라이저의 주된 역할이 되겠고요. 주형 내에 가스, 기포 등을 밖으로 배출한다. 이 라이저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기포랑 가스는 항상 위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사를 조금 이렇게 줘서 여기에 주물품이 있을 때 이게 응고가 되면서 기포가 이렇게 나가서 라이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다음, 압력을 가해 조직을 치밀어 한다. 저는 이게 이제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맞다고 합니다. 조직을 치밀어 하는 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95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 틀린 거. 자, 이거는 이론 시간에 했어요. 좋은 것만 고르면 되고 틀린 거니까 나쁜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인데요.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빠르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냉각 속도가 빠르면 이제 용융금속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그리고 균열도 발생할 수 있어서 느리게, 이제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피복제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96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골 문제죠. 이거는 따로 해설 안 해도 잘 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께 30, 그 다음에 나중 두께 24에서 0.2, 20%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97번입니다. 자, 항원 열 처리 방법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물어보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일단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MS점과 MF점 사이에 이 항원 염용, 즉 마텐자이트 변태는 시작을 했는데 마텐자이트 변태 마무리는 안 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 요 열처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마텐자이트가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나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템퍼링, 즉 마텐자이트와 템퍼링을 하면은 이제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템퍼링 두 개가 합친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오스포밍과 오스템퍼링,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오스포밍은 항온 열처리와 소성 가공, 그다음에 오스템퍼링은 베이나이트 담금질. 그래서 템퍼링 요거 베이나이트고, 마템퍼링 마르텐자이트, 오스테나이트 두 개 합친 게 마템퍼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98번입니다. 자,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제 정밀 가공하는 특수 가공법. 자, 이 문제 답은 4번인데요. 자, 이 초음파 가공을 무슨 뭐 박쥐가 이제 초음파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가공하는 이런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초음파라 그러면은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은 파를 얘기를 하고 이 기계와 이 진동판에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우리 이제 가습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초음파처럼 이 진동판을 빠르게 이제 진동을 시켜서 실제 이 가공물을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 문제가 초음파 가공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요 문제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99번입니다. 자, 플런지 컷 연삭, 어떤 연삭 방법에 속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암기 문제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봤던 문제다 하면은 그냥 푸시면 되고, 처음에 봤다 하면은 그냥 찍었다가 틀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왔을 때는 플런지 컷 연삭은 외경 연삭이다. 그래서 요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은 요게 이제 굽힘이 발생할 때도 이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점, 에어리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진짜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가져왔네요. 자, 에어리점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딱 이번 회차에 재료역학 20번에 나온 이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굽힘 모멘트가 있더라도 모멘트가 정확하게 제로가 되는 지점에 여기에 이제 지지점을 세우면은 굽어지지 않는다 해서 에어리 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0.2113L 또는 요거에다 이제 오른쪽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으로부터 0.7886, 7887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에어리점을 물어봤으니까 0.2113L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고 양 단면인데 에어리점 왼쪽이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쟀을 때의 에어리점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2113이고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 1회차 이제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한 44% 정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진짜 많이 높아졌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회차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